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조금은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FOMC가 기다리고 있죠. 그것 때문에 눈치 보기를 보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 하락이 오늘로써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또 상승이 나왔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증시가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미국 노동시장이 뜨거워서 그렇다고 하네요. 자, 미국 노동시장이 계속 뜨거운 지표를 쏟아내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복 기대감 때문에 최근 들어 증시가 나름 괜찮았죠. 그런데 그거를 또 반박하는 기사가 나오니까 성장주가 시름시름 앓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인가요? 파월이 이제 이번 달부터 그러한 속도 조절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사실상 끝난 거 아닌가, 이게 악재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예상하기로는 일단 이번 달에는 빅스텝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이 나오긴 하는 거죠. 그리고 내년 2월에는 아마도 베이비 스텝 할 것이다, 이러한 예상이었는데 이때도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또 시장에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현재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소폭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예상일 뿐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바로 다음 주 13일에 발표될 예정인 CPI, 이 친구가 높게 나온다면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은 빅스텝 두 번 볼 수밖에 없겠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CPI가 그냥 예상치만큼 나왔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도 증시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한다면은 그거를 되돌리는 흐름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 결국 다음 주 13일 CPI, 여기에 모든 관심이 쏠릴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기차주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또다시 금리 인상 공포가 뛰어나오자 미국 전기차주가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테슬라가 6%나 급락, 니콜라도 6% 급락, 루시드도 7%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테슬라는 특별히 악재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줄인다,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상하이 기가팩토리 생산량을 2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는 거겠죠. 이는 사상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테슬라가 감산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예전같지 않구나, 이렇게 나쁜 투자 심리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하락을 이렇게 부추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테슬라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냥 소문일 뿐이다, 우리는 그걸 멈출 생각이 없다 라고 말을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테슬라의 말을 믿기보다는 앞으로 전기차 전망이 조금 어둡지 않을까, 여기에 베팅하는 모습을 일단 어제는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우리 증시가 오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연준의 피복 기대감, 이 친구는 뭐 사실상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중국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러시아 전쟁인데, 러시아 전쟁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 친구를 뒤로 빼고 중국만 보자면은, 자, 지금은 중국을 봐야 될 때라는 전망이 현재 많다고 합니다. 물론 많은 기분들이 중국은 위험해, 어려운 투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끼리 또 당연히 알고 있고, 저끼리 또 중국에 큰 비중을 투자하지는 절대 않는데요. 하지만 한동안은 중국에 관련된 기업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없으면 소외되는 장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항생의 차트만 봐도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강하게 혼자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 2주간 코스피는 오히려 빠지고 있는데 이 친구는 반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의 리오프닝, 그런데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당연히 호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 최종 수요 비중 중 중국은 7.5%로 가까운 미국과 일본, 이 두 개보다 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이 너무 미워도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산업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드디어 멈추고 리오프닝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화장품, 음식료, 유통, 호텔, 레저 등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 친구들이 계속 올라갈지, 그리고 플러스 이를 제외하고도 다른 수혜주는 뭐가 있을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식 공부하기가 조금 어렵다, 어떤 기업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중국에 관련된 ETF만 투자하셔도 꽤나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진 자산에 모든 것을 넣기는 당연히 위험하지만 발 정도는 충분히 담글 수 있다는 소리겠죠.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어떻게 변하는 걸까요? 바로 당장
중국에선 내일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이 내일 현재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뀌나 봤더니 중국은 법정 전염병을 갑, 을, 병 이렇게 세 분류로 한다고 합니다. 갑이 가장 위험한 거, 병이 조금 약한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현재 갑인데 을로 하향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말인즉슨 방역 체계도 많이 바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보니까 야, 중국이 이때까지 멈춰있던 이유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에 들어있는 병이 뭔가 봤더니 바로 흑사병과 콜레라,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을은 에이즈, 탄저병이라고 나와있고, 마지막으로 병에는 뭐가 있나 봤더니 독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 야, 그런데 예전에는 코로나 좀 무섭긴 했는데 물론 지금도 무섭지만 독감이랑 코로나랑 뭐 차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코로나를 흑사병과 콜레라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왜 이때까지 중국이 맨날 그렇게 봉쇄를 했는지 알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중국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되는지 이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아마 저랑 같이 지난번에 공매도 공부하신 분들은 공매도 잔고 상위에 정말 많은 리오프닝 관련주가 있던 걸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번 달 들어서 그 공매도 거래 비중이 쭉쭉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마트, 아모레취, 호텔신라, CJ제일제당 이런 기업들이 공매도 상위에 항상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 12월 들어서는 리오프닝에 관련된 건 롯데쇼핑과 CJ 이 두 개밖에 없고 그 자리를 현대건설, HD시연산, 넷마블, 크래프톤 이러한 건설과 그리고 게임주 여기에 공매도가 현재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자면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리오프닝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리오프닝 관련주에 쇼크오버가 들어가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겠나 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기름분들이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관련주는 결국 중국이랑 이어져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영향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이야기가 조금 길었네요. 자,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위믹스 가처분 결정.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8일날 위믹스 상장 폐지를 앞두고 내일 7일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주요 거래소 연합체인 닥사는 유통량 허위 공시를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한 열흘 전이죠. 그때 결정을 했었는데 그런데 내일 위믹스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는 거겠죠. 이 결과에 따라서 위믹스의 가격과 위메이드의 주가가 완전 난리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위믹스 아니면 위메이드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될까요? 저 기릿은 당연히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도박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하되 도박은 하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관심이 있어도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조금 적게 먹더라도 확실할 때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쨌든 내일 큰 이벤트가 정말 많네요. 위믹스 가처분 결정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게임주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기대작 오는 중.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크래프톤이 매우 좋지 않죠. 매우 실망스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타자는 바로 NC의 기대작 TL이라고 하는데 내년 2분기에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게임주 특성상 항상 출시 전에 주가가 오르고 그 이후에는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게임주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부터 NC소프트에 다른 악재는 없는지 가치는 적당한지 성장성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언제 파느냐 아마도 크래프톤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게임 출시 전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은 그때 매도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100%짜리 뭐 투자법 그런 건 아닙니다. 증시가 안 좋다 만약에 코스피가 2200 간다 그렇다면은 요 친구가 아무리 용가리 통배라도 버티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NC소프트의 기대작인 TL은 리니지와 다르게 글로벌 이용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니지처럼 무조건 돈 내라 이런 게임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과금 강도가 약한 게임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사실 NC소프트 무시할 만한 기업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전부터 엄청난 게임을 만든 적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글로벌 흥행을 해볼 수 있을지 그렇다면 주가 흐름은 우리 예상외로 엄청나게 좋아질 흐름도 분명 나타날 수 있겠죠. 과연 TL이란 게임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게임에 관심 있다면 얼마나 기대작인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K 리츠, FTSE 리츠 지수 편입에 들어간다는 소식. 자, SK 리츠가 글로벌 리츠 지수에 들어간다. 편입에 확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편입일은 현지 기준 19일 장 마감 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 주가가 살짝 고개를 드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국내에서 편입되는 것은 SK 리츠가 네 번째라고 하며 앞서 편입된 리츠는 ESR 캔달 스퀘어 리츠, 롯데 리츠, JR 글로벌 리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네 번째로 SK 리츠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열풍. 우영우도 이미 제쳤다고 하는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나 기름들 아직까지 안 보셨다면 진짜 부럽습니다. 꼭 몰아서 보시기 바래요. 지금까지 8회차까지 나왔는데 벌써 19.4%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 돌파 당연히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주 일요일에 방영한 8회차가 진짜 재밌었기 때문에 당연히 9회차의 시청률 20%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레몽레인 그 주가는 어떤가 봤더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역시나 선반영의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이런 흐름이 전형적인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기 때문에 기르분들은 절대 이런 움직임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나오죠.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들에게 속으면 마이너스 20% 30% 그냥 하루아침에 먹을 수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이 조금 뜨겁습니다. 페이코 서명키 유출. 다운수가 1000만 건이 넘고 월간 사용자 수가 290만 명인 페이코가 서명키가 유출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저 길이 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유출된 서명키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봤더니 보이스피싱 앱이 정상 앱처럼 위장해서 고객 정보, 우리의 정보를 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메모장 등을 통해 정보를 가져가거나 휴대폰 원격 조정도 가능하다 보니까 매우 끔찍한 걸 체크할 수 있네요. 또한 지인들과 주고받은 내역을 확인하고 피싱 문자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보통 핸드폰에는 이러한 보안 프로그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보안 프로그램으로 그냥 이런 거 다 막아주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이거는 페이크로 인증한 앱으로 보기 때문에 보안 검사도 피할 수 있고 악성의 탐지도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3개월 8월부터 11월까지 이러한 악성 앱이 5144건이 탐지가 되었고 페이코는 유출 사실을 8월 10일경에 알긴 알았는데 앱 자체에 대한 공격이 없어서 외부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시끌시끌하다고 볼 수 있겠죠. 저 길이 또 페이코 뭔가를 인증할 때 자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불안한 게 결국은 문자 인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드디어 애플페이가 왔다고 하네요. 약관 심사가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 어제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완료를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애플페이는 내년 초에 대형 유통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국내에 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왜 바로 시작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당장 서비스는 어렵다고 하네요. 그리고 참고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곳에서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곳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데 여기에 결국 단말기 보급을 새로 또 해야겠죠. 애플페이를 쓸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큰 금액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거를 누가 비용 부담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슈는 현재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드디어 애플페이가 온다고 하니까 기다리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대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최소 80은 넘게 사실 거고 나는 언제쯤 죽을까? 세상이 발전한 거 보면은 나는 최소 100살까지는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작년에 태어난 21년생의 기대 수명이 83.6세로 저 기대는 90년생인데 100살까지 사는 거는 그냥 저의 꿈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기대 수명을 보자면은 21년생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은 83.6세이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100살까지 생존할 확률은 여자가 5.5% 남자가 1.4%로 진짜로 100세 시대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년 전에 태어난 2001년생은 남녀 둘 다 100살까지 생존할 확률은 1%가 채 안 되었는데 20년 사이에 기대 수명이 확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남녀 주요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한 2, 30년 뒤 진짜로 암이 거의 치료가 되는 그런 병이 된다면은 앞으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뛰어오를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캐나다 연기금 왜 이래? 보통 연기금은 당연히 신중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캐나다 연기금은 애플과 테슬라 지분을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테슬라는 절반 가까이나 팔았다고 하니까
그만큼 나쁘게 봤다는 의미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EV 기업들의 지분도 대거 처분을 했습니다. 니오, 샤오펑, 리오토 이러한 기업을 팔았으며 결국은 워렌 버핏과 비슷하게 전기차에 관련된 기업을 매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최근 들어 조금 많다 보니까 그동안 잘 버티고 뜨거웠던 전기차와 2차 전지가 조금은 쉬어가는 구간이 오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조금 드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돈 없어. 우리나라 국민 1000명 중 56% 정도가 내년 소비를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정이 좋지 않고 허리띠 졸라매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내가 쓸 돈에서 잘라낼 것은 바로 여행 숙박 쪽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행 숙박 쪽이 내년엔 좀 어두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기껏 코로나 끝내고 왔는데 경기 침체가 오니까 여행 숙박 업계는 조금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도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리띠를 이렇게 졸라매는 이유가 뭔가 그것도 확인을 해봤더니 바로 물가 상승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세 번째는 세금 부담 증가 이렇게 세 가지를 순서대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물가와 금리 이 두 개가 거의 주된 요인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내년에 힘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결국은 돈을 조금 더 땡겨야 될 것 같은데 그 돈을 땡기는 방법 1등은 바로 부업을 통해서 돈을 조금 더 벌거나 아니면은 저축을 하고 있는 걸 해지를 하거나 마지막으로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러한 순서대로 내년에 내가 만약에 현금이 부족하다면은 이렇게 채울 것이다 라는 예정을 밝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물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가성비 이디야도 올라요. 커피 마실 때 별다방은 너무 비싸서 이디야 갔던 기억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릿도 당연히 그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친구도 결국 최대 7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가격 인상은 18년 이후 4년 만이라고 하니까 이제 올릴 때 됐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다만 아메리카노와 에스프레소 가격은 동결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디야에서 아메리카노만 마신다면은 전혀 가격 상승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품절 주유소가 많다고 합니다. 며칠 전 20곳 내외였던 품절 주유소가 지금은 100곳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몇몇 주유소에서는 옆 가게에서 기름을 사와서 돌려막는 중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시끌시끌한 거는 참고로 정유사의 공장은 정상 가동을 하고 있고 주요 거점 저유소라고 하는데 저유소까지는 송유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1차 수송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이랑 아예 관계가 없다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저유소에서 각 주유소로는 송유관으로 보내는 게 아닌 2차 수송이 있어야 되는데 그 2차 수송에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러한 파업이 기업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닌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만큼 대란까지는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가까스로 돌려막고 있다 이러한 의견이 많다고 하니까 빠르게 좋은 결과 꼭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둔촌 주공 정말 뜨거운 그 아파트 그런데 특공이 미달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네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고 알려진 둔촌 주공 특별 공급 분양에 미달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서울은 청약 불패인데다가 그 와중에 강남 4구로 불리는 대장 아파트인데 여기서 미달이 나온다 매우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미달이 나온 곳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기관 추천 등 39 사이즈에서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소형으로 이뤄진 11개 동은 한 층에 7에서 10가구 정도가 복도를 공유하는 오피스텔식인데다가 물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달이 나왔다는 거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주변 오피스텔의 평당 가격은 1,800만원인데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우리가 이거를 왜 청약을 해야 되냐 그리고 너무 작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러한 평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9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주변에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라는 장점이 있는데도 일단 아직까지 전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진짜로 미달이 나오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